어머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 올해 65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30억짜리 상가 건물 하나 장만했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좋은 며느리 얻어서 편하게 늙는 게 소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며느리가요. 저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기꾼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 통화를 듣기 전까지는요. 새벽 3시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군요. 혜진이가 아직도 안 잤나? 살금살금 다가갔죠. 그런데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 나 미치겠어. 진짜. 통화 중이더군요. 저는 문틈에 숨어서 숨도 안 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네 언제 죽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이 30억짜린데 빨리 팔아야 내 빚 갚고 판 깔 수 있다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토 나와 죽겠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밥상 차려드리고 설거지하는 거 생각만 해도 속에서 뭐가 올라와. 그 여자가 킥킥 웃더군요. 정말이지 그 웃음소리가 악마 같았습니다. 진수는 바보야 완전. 내가 뭐 하든 다 믿어. 어머니 욕해도 내 편 들어주고. 그래, 좀만 더 참자. 그 할멈 죽으면 건물은 자동으로 진수 거고 진수 거면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제가 평생 손에 물 묻혀가며 번 재산을 이딴 년한테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하나씩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2년 전 가을이었죠. 아들 진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그렇게 나타난 게 이예진이었어요. 첫인상?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화장도 연하게,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혜진이라고 합니다. 인사하는 자세도 90도로 꾸벅. 말투도 공손했어요. 어머님 손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제가 뭐든 배우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했죠. 아이고, 이렇게 예의 바른 애가 다 있나. 더 놀라운 건 스펙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장, 대기업 마케팅팀 재직 증명서 다 보여주더군요. 혜진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예요.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번듯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양복 딱 차려입고 어머니는 한복 곱게 입고 오셨죠. 사돈님,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점잖게 인사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기뻐서 집에 와서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생전에 못 봤지만 우리 아들 정말 잘 됐소. 돌아가신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울면서 웃었어요. 결혼 준비도 술술 풀렸습니다. 혜진이는 뭐든 제 뜻을 따랐어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예식장도, 한복도, 혼수도 다 제가 고르는 대로 했죠. 아이고, 이렇게 순한 애가 어디 있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 요즘 애들이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결혼식 날, 혜진이가 눈물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어머님, 평생 잘할게요. 친딸처럼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어요.
신혼 초 2달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어요. 어머님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푹 끓였어요. 반찬도 알아서 장 봐오고 집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명절엔 제사 음식까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혜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말리면 어머님 괜찮아요. 이런 거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진수는 완전히 반했습니다. 엄마, 혜진이는 천사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결혼 3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하던 게 어머니로 바뀌고 나중엔 그냥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편해진 거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해준 음식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짠데요? 제 입맛엔 이렇게 자극적인 거 잘 안 맞아요. 아침에 국 끓여주면 전 빵 먹을래요. 그러면서 제가 차린 밥상엔 젓가락도 안 되더군요. 명절 때는 더 했습니다. 엄마, 저 친정에 먼저 갔다 올게요. 혜진아, 시댁 먼저 가는 게 순서 아니냐? 그러면 요즘 누가 그래요? 제 친정 부모님도 저보고 싶으시다는데.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진수한테 말하면 엄마, 혜진이도 친정이 그립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은 와이프 편만 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그날 밤, 새벽 3시, 그 통화를 듣게 된 겁니다. 그 노인네 언제 죽어? 단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천사 같던 얼굴이 전부 가짜였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님들, 저 여자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제가 그날 그 통화만 못 들었어도 아마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 다 겪으면서 눈썰미 하나는 키웠거든요. 좋아. 이번엔 내가 연기할 차례다. 그날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보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실을 파헤쳤죠. 그 통화를 듣고 나서 저는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이혜진이란 여자의 진짜 얼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진수가 출근 준비하는데 혜진이가 와락 껴안더군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목소리도 애교 가득. 진수는 환하게 웃었죠. 혜진아, 사랑해. 둘이 뽀뽀까지 하더군요. 제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았어요. 연기하는 거구나. 저렇게. 혜진이가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상 차려놨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혜진이 정말 효자지? 그러면서 나갔죠. 철컥. 현관문 닫히는 소리.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혜진이가 돌아섰어요. 얼굴이 싹 굳더니 휴, 겨우 갔네.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식탁을 보더니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제가 아침 차려놓은 밥상을 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혜진아, 밥 먹어야지. 제가 말했죠. 그랬더니 전 이런 거 안 먹어요. 엄마는 드세요. 전 배달시킬 거니까.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샐러드 배달을 주문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 된장찌개, 갓 지은 밥, 전부 식탁 위에서 식어갔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수 출근하자마자 엄마,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명령조로 말하더군요. 혜진아, 내 방은 내가. 에이, 뭐 하나 부탁하면 맨날 저렇게 말씀하시네. 툴툴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쾅!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정신이 아찔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혜진이는 또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고급 초밥 2만 원짜리 혼자 먹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먹다 남은 초밥 용기를 제 앞에 덥석 내밀더군요. 엄마, 이거 드세요. 반도 안 먹은 초밥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간장에 다 찍어 놓은 거.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건드린 흔적. 혜진아, 이건 왜요? 아까운데. 버리기 그러니까 드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웃더군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먹지는 않았습니다. 차마 그럴 순 없었거든요. 며칠 후엔 더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가 씌어 있었어요. 저도 바빠서 깜빡하고 못 버린 김치였죠. 혜진이가 그걸 꺼내더니 엄마, 이거 드세요. 혜진아, 그건 버려야. 노인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에 묵은지 담가 먹었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미덕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는 야근. 혜진이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소파에 앉았죠. 혜진이가 차를 한 잔 따라주더군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돈? 네. 제 친정 아버지가요. 사업이 좀 안 풀려서.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5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 그게 무슨.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혜진이가 딱 잘라 말했어요. 상가 건물 30억짜리 가지고 계시면서 고작 5억이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혜진아, 그건 내가 평생. 에이, 됐어요. 혜진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진수 거. 진수 거면 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 말투, 그 눈빛, 완전히 돌변해 있었습니다. 혜진아, 진정해라. 5억은 큰 돈이야. 어머니가 딱 그러실 줄 알았어요. 혜진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돈만 쥐고 있으면 다예요? 나이 들어서 쓸 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돈을 안 놔요? 혜진아, 내가 지금 노망 나셨나?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망? 제 며느리가 제게 노망 났다고 했습니다. 혜진아.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진짜. 혜진이가 짜증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그날 밤, 진수가 야근 끝나고 집에 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진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도 혜진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혜진이가 맨날 응원해줘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진수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힘든데 집까지 불편하게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 좋은 와이프 만났다.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님들, 이게 시어머니의 숙명인가요? 참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들 행복하면 내가 좀 불편한 건 참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해.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 오랜 단골 후배 한 명한테 전화를 걸었죠. 철수야, 나 좀 도와줄래? 그는 전직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조사 일을 가끔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나, 무슨 일이세요? 사람 하나 좀 조사해줘. 내 며느리야.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요? 왜요? 말하자면 길어. 일단 만나자. 저는 그렇게 혜진이의 꼬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매일 아침, 회사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 하이힐까지 신고. 혜진아, 회사 가는 거치곤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 제가 물었죠. 엄마, 요즘 직장인들 다 이렇게 입어요. 제가 마케팅팀이라 이미지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대답하곤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혜진이가 택시 타는 걸 봤어요. 회사 간다면서 왜 택시를? 매일 그랬습니다. 택시 타고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가끔은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죠. 진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수야, 혜진이 회사 야근 많이 하나?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저는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후배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어디야? 누나, 저 사무실에 있어요. 지금 당장 좀 만나자. 30분 후, 저는 작은 카페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는 전직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개인 탐정 일을 하고 있었죠. 누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철수야, 내 며느리 좀 조사해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봐줘. 철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며느리를 조사한다는 게 부탁이야. 내가 미칠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누나. 일주일만 주세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또 화장하고 나갔어요. 회사 다녀올게요. 저는 5분 뒤 급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저기 저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제발 부탁드려요. 놓치면 안 돼요. 기사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출발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혜진이가 탄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갔습니다. 회사라면서 왜 강남으로? 30분을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혜진이가 내렸어요.
저도 서둘러 내렸습니다. 기사님, 여기요. 요금을 주고 혜진이 뒤를 따라갔죠. 골목길이었습니다. 낮인데도 으스스한 느낌. 혜진이가 어느 건물 앞에서 섰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더군요. 혜진이가 그 남자한테 뭔가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혜진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저게 뭐 하는 곳이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어요. 누나, 지금 어디세요? 응, 나 지금 강남인데. 혹시 혜진 씨 따라가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누나, 거기 위험해요. 당장 나오세요. 위험? 무슨? 거기 불법 도박장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혜진 씨, 도박 중독자예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빚이 3억이 넘어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누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혜진 씨 학력 위조예요. 명문대 졸업장 가짜고 실제론 고졸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다닌 것도 거짓말. 3년 전에 횡령으로 잘렸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도박 빚으로 잠적했고 어머니는 파출부 일하세요. 상견례 때 나온 사람들은 돈 주고 고용한 배우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나, 거기서 나와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혜진이가 나왔어요.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죠.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늘 또 500만 원 날렸어. 미치겠어, 진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노인네가 돈을 안 줘.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5억 달라니까 노망 났냐고 하더라고. 아, 진짜 빨리 죽어야 하는데. 혜진이가 킥킥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 악마 같았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참아. 그 할멈 죽으면 건물은 자동으로 진수 거고 진수 거면 내 거잖아. 그때 다 팔아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하자.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것도 생각 중이야. 그럼 집도 비우고 좋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혜진이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학력도, 직장도, 착한 며느리도 전부 다 연기였어요.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이길 바라는 여자. 그게 제 며느리였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도착했어요. 누나. 철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다 녹음했어. 네. 혜진이 통화하는 거. 전부 다.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대단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야. 네, 누나. 저 여자 조사 자료 전부 다 정리해줘. 사진이든 서류든 다. 제가 직접 쓰겠어. 철수가 제 눈을 봤습니다. 제 눈엔 분노가 타올랐죠. 누나, 뭐 하실 건데요? 복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 여자 진짜 얼굴 세상에 다 보여줄 거야. 일주일 후, 철수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누나, 여기 다 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도박장 출입 사진 30장, 위조 학력 증명서 분석 자료, 친정 부모 신상 조회, 사기 전과 기록, 빚쟁이들과 통화 내역.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예진이란 여자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누나,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연기할 차례야.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모른 척 할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어머님들, 저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배운 건 한 방에 끝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제가 물었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안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제발 일주일만 더 주세요. 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조건 일주일 안에 갚을게요. 혜진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쿵. 뭔가 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추궁당하는구나.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장 좀 보고 올게 하면서 외출했어요.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1층 계단에 숨어서 우리 집 현관을 지켜봤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가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역시 들어가 봤습니다. 책장이 엉망이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금고는 그대로였지만 책상 위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 가져갔구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움직였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가져갔어요. 알았어요, 누나. 제가 지금 미행 중이에요. 고마워. 저는 서재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시간 후, 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혜진 씨 K법무사 사무실 들어갔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연락해둔 법무사 김 선생님께. 선생님, 지금 제 며느리가. 네, 알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어요. 건물 담보 대출 서류 작성하자고 하네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받아주세요. 하지만 실행은 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서류 사본은 증거로 남겨둘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죠. 그래, 맘껏 해봐라.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저녁.
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그래, 밥 먹어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혜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 일 잘 풀렸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래, 다행이네. 저도 거짓말로 받아쳤습니다. 혜진이가 밥을 먹으면서 저를 힐끔힐끔 봤어요. 눈치챘나?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가 또 통화를 했어요. 언니 됐어. 일주일 안에 돈 들어와. 5억 대출 신청했어. 그 할멈 도장 찍어서. 응, 걱정 마. 절대 안 들켰어. 저는 문틈에서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돌리면서요. 혜진이는 몰랐겠죠. 자기가 지금 지옥 문턱에 서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남편 제삿날이 일주일 뒤였어요. 그날이다.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저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빠 제사 잘 준비해야겠다. 네, 엄마. 친척들 다 부르자. 네. 올해는 간소하게 하려고. 아니야. 올해는 특별히 다 불러.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진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족들 얼굴 보고 싶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는 혜진이를 불렀어요. 혜진아. 네. 제사 음식 준비 좀 도와줘. 혜진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옆에 있어서 네, 어머니. 라고 대답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마지막 연기를 해봐라.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연기가 될 테니까. 제삿날까지 일주일. 저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철수가 정리해준 모든 자료, 도박장 사진, 위조 학력 증명서, 빚쟁이 통화 내역, 법무사 사무실 녹취록, 그리고 제가 직접 녹음한 그 노인네 언제 죽어 파일,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노트북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혜진이의 가면을 벗겨줄 겁니다. 어머님들, 제가 평생 시장에서 배운 게 있어요. 사기꾼은 끝까지 쫓아가서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다시는 남을 속이지 못합니다. 저는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제삿날. 아침부터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시동생 내외, 시누이 가족, 조카들까지.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게 인사했죠. 혜진이도 나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안녕하세요, 작은아버님. 고모님, 오랜만이에요. 공손하게 인사하더군요. 시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며느리 정말 예의 바르네요. 처음 뵙는 건데 인사도 잘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착하지.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지만요.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혜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전 부칠게요. 그래, 고맙다. 혜진이는 능숙하게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감탄했어요. 어머, 며느리가 전도 잘 부치네.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혜진이가 수줍게 웃었죠. 아니에요, 배우는 중이에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실컷 해봐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제사를 지냈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어요.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이 날 거예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혜진이도 웃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진수 형, 회사 일은 어때요? 혜진아, 너희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다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진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무슨. 저는 가방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앞에 탁 던졌어요. 혜진아. 이게 뭐냐? 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사진들이 흩어졌어요. 도박장 출입 사진. 카드를 들고 웃고 있는 혜진이. 칩을 쌓아놓고 있는 혜진이. 친척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도박장? 혜진이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학력 위조 증명서. 탁. 명문대 졸업장 가짜야. 실제론 고졸이지. 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수야, 앉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더 있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훔친 내 인감 도장으로 작성한 대출 서류야. 5억짜리. 쾅. 진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혜진아. 이게 사실이야?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모함이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노인네 언제 죽어? 건물이 30억짜린데 빨리 팔아야 내 빚 갚고 판 깔 수 있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도 안 쉬었어요. 연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토 나와 죽겠어. 그 할멈 죽으면 건물은 자동으로 진수 거고 진수 거면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 혜진이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 우리 언니한테 어떡해. 혜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입 닥쳐.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아들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 혜진이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넌 나를 죽이길 바랐잖아.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이게 용서받을 일이야? 혜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친정 아빠가 도망가서. 진수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혜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나랑 결혼한 것도 엄마한테 잘한 것도 전부 다 연기였냐고. 혜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둔 경찰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요? 이혜진 씨 맞습니까? 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혜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제발.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경찰이 혜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혜진이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진수가 오열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다치지 않아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진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엄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이는 감옥에 갔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소송도 끝났죠. 진수는 다시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왔어요. 주말마다 저랑 시장에 나가고 함께 밥도 먹고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응, 엄마가 좋아하는 칼국수. 좋아요.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어머님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마세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예의 바른 것 같아도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요.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눈 똑바로 뜨고 증거를 모으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